우리 현경규 의원이 양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 자주 우리 외통에서 만나기 때문에 외교부에 특별한 바라는 건 상임위에서 다 하니까 11일 날 마이니치 신문에서 서울발 보도로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국 측 이번 일에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 예,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대처한 건 없습니다만 그 기사를 쓴 그 논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교는 반이 홍보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내가 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지만 이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야 됩니다. 네. 또 외신에게도 정확한 정부의 스탠스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는 이렇게 온건한 국민 감정이 온건하게 대응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 점에 특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난번 자민당 정권 때와 다르게 이번에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적어도 그전 정권보다는 미래지향적 정권으로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위백서는 말이죠. 자민당 때 나온 거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얘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매년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용한 외교 단어 안 쓰신다고 그랬지만 근데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뭐 그렇게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독도 문제는 패턴은 일본에서 먼저 독도 문제를 방위백서나 이런 걸로 먼저 도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반격하고 이러면 또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게 일본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반복 이걸 어떻게 끊을지를 우리 외교부는 아주 깊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정부는 아주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일본에 맞서옵니다. 근데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을 때는 또 잠잠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동안에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 논리 개발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열심히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홍보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 개발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논리 개발 같은 거를 너무 막 문제가 될 때만 그렇게 강경하게 싸우지 말고 늘 냉정하게 평상시에도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사태가 나면 막 가서 불 끄는 소방차 외교라는 단어를 내가 옛날에 썼는데 제가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이 나야 끌어갑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고 그런 점이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 소방차 외교라는 단어를 안 듣도록 평시에 이렇게 독도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방크 같은 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방크에 비하면 드리는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 외교부에서 좀 억울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들 느끼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외교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받자. 이런 목표를 향해서 집요하고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런 진지한 노력에, 치밀한 전략에 그저 반복되고 똑같은 대응만 하면 일본 전략에 말립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강경 대응에 그치지 말고 차관보님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은 서면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정말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뭐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으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도 문제가 현시화가 돼 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그런 그 논리 개발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 개발이나 보강 자료,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공개리에 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 홍보하고 저희 정부 노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저희의 그 실상을 좀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걸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즘 외교부가 뭐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제가 이 외통위를 뭐 전반기도 하고 후반기도 하고 있지만 외교관들이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건 하나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교부에서는 뭐 이번 사태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고 이런 그 독도 문제로 잘 리커버해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외교부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차관님 나오셨죠? 네. 예. 먼저 뭐 축하를 드려야 되고 기대가 큽니다. 아까도 우리 정수성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우리 뭐 최고의 경제통 뭐 이렇게 계시다가 국방부로 가셨는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일본이 최근에 해병대 창설에 척수했다는 보도 들으셨죠? 국방님 제가 좋습니다. 예,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일본이 요즘에 해병대 창설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인접한 도서 지역을 자력으로 방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일본은 해군과 공군이 강세인데요. 해병대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병대를 창설했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주변국과 인접지역에 대해 확실히 영토 문제는 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중국을 향해서 해병대 창설을 착수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장차는 독도 또한 이 같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만 존재했던 한일 간의 무력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우방국이긴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이 전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국방부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을 기존 백서보다 더 강하게 표현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평소에 중국에 대한 위협을 네. 기존 백서에 이때가 해오던 백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영토 분쟁 등으로 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지금도 조우도 센카쿠 열도에 관한 대립이 그렇게 달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지금 국방부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형병병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다.